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사장님, 집 언제 사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첫 번째, 집을 사겠다고 굳은 다짐을 한 사람. 두 번째, 별로 안 친한데 또는 오늘 처음 봤는데 물어보는 사람. 세 번째, 나를 계속 괴롭히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일단 구분해 보겠습니다. 제 대답은 약간씩 다릅니다. 벌써부터 저를 혼내는 그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이, 부동산의 비밀,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말하면 안 되지. 진정하시고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집을 사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고 제게 온 손님일 경우 굳이 지금 집 사지 마세요 라는 말은 안 합니다. 이분은 본인이 일단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엄청난 고뇌를 했고 공부했고 나름 확신을 가진 분입니다. 청약할까, 전세를 더 살까, 집을 살까 스스로 고민을 엄청 했을 거고 일단은 결단을 하기까지 엄청 많은 시간을 들였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지금 집 사지 말라고 막 뜯어 말려도 옆 부동산 가서 결국은 삽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꼭 집을 사야 하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속사정을 다 일일이 알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몇 년 전 일입니다. 남녀가 집을 보러 왔습니다. 남자는 멀뚱멀뚱했고 여자는 그 아파트 단지 중에서 가장 좋은 물건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보통은 가장 저렴한 물건부터 찾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 가격대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는데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만 또 집을 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커플은 완전 반대였습니다. 제가 집을 보여주고 설명을 하는데 남녀가 쏙닥쏙닥 합니다. 부동산 밖에서 둘이 한참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둘이 이야기하는 거 저한테 다 들립니다. 여자는 계속 제일 좋은 걸 사고 싶어 했고 남자는 묵묵부답입니다. 결론을 종합해보면 결혼을 앞둔 커플이 남자 부모님이 신혼집을 사는 걸 금전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는 거였고 여자는 최대한 좋은 걸 하고 싶은 겁니다. 남자는 부모님 눈치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저렴한 걸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커플의 주도권은 또 여자한테 있었습니다. 결국은 여자가 하고 싶은 대로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여자 쪽이 돈이 많고 지원을 많이 받는다면 이때다 싶어서 최고급만 고집하는 그런 남자도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둘이 커플이 절대 아닌데 자기야 하면서 급하게 집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별로 안 친한데 또는 오늘 처음 봤는데 집을 언제 사냐고 물어보는 사람. 이런 경우도 제가 크게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 봤는데 집 언제 사야 되냐고 하면 집이 꼭 필요하다고 확신이 들 때 사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 사도 되냐고요? 이렇게 다시 물어봅니다. 이 말의 속뜻은 지금 내가 거금을 들여서 집을 사고 싶은데 나는 집값에 바닥에 사서 머리 꼭대기에 팔고 싶거든.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사서 다음 날부터 집값이 팍팍 올라서 몇 억을 벌었으면 좋겠고 너를 내가 오늘 처음 봤지만 내 인생을 활짝 꽃피게 해주렴. 만약 내가 부동산에서 실패를 한다면 너는 각오해야 할 거야. 이 복덕방 아저씨야. 아참, 그리고 네가 무슨 말을 해주든 나는 또 다른 복덕방 가서 또 물어볼 거야. 내가 지나가는 말로 너에게 질문을 했지만 너는 굉장히 퀄리티 있는 대답을, 책임 있는 대답을 나한테 해주길 바래.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 뜻을 다 알고 있지만 못 알아들은 척하고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과 요즘 동향, 장단점 등등은 설명해 줍니다. 세 번째, 날 괴롭히는 사람. 저를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주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주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그만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자꾸 물어봅니다. 당연히 그동안 정도 들고 가끔 밥도 먹고 딱히 할 얘기가 없어도 인사하고 그렇게 지내면 저도 속에 있는 얘기가 살짝 나올 때가 있습니다. 딴 얘기 한참 하다가 갑자기 훅 들어옵니다. 아참, 근데 집 언제 살까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참은 무슨 처음부터 이거 물어보려고 한 거면서 자연스럽고 기습적으로 찔러보기를 하지만 저도 이 정도 눈치쯤은 이미 채고 있습니다. 보통은 간단하게 대답해 줍니다. 지금은 아니야. 그럼 언제예요? 나 전세 만기 다 됐고 이사 타이밍인데 이제 어떻게 해요? 네가 내 얘기 말고 나랑 반대되는 사람 의견도 들어보고 골고루 얘기 다 들어보고 결정한다는
전제 하에서 말하면 아무튼 지금은 아니야. 어지간하면 전세 한 번 더 사러.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해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사러. 왜요?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하면 묵시적 갱신이랑 이게 비슷한 효과가 있어. 만기 다 안 채워도 네가 집을 뺀다고 하면 3개월 안에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네가 언제든 이제 집값이 바닥이다 싶어서 집을 살 때쯤에는 좀 더 자금 운영 계획을 쉽게 세울 수 있지. 안 그러면 너 2년 만기 때까지 집을 못 살 수도 있어. 올해 특례 보금 자리론 하면 금리도 4%대 고정금리고 소득 기준도 없는데 이번이 찬스 같아서요. 이게 1년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데 그래서 고민이에요. 뉴스에 이런 기사도 났어요. 서러워 집 사야겠다. 전세대출보다 금리 30%나 싼 정부대출. 이러다가 집값 다시 폭등할까봐 걱정이에요.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자. 집 없는 사람과 집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집 없는 사람이 더 비싼 대출 이자를 내게 생겼네. 이제는 특례 보금자리로 대출받으면 4%대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은 현재 5%대 변동금리,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고 지금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 앞으로 이렇게 되면 전세 가격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커. 우리나라 사람들은 월세를 가면 손해라고 생각해서 전세만 찾고 그래서 전세가는 계속 오르고 돈이 모자르면 전세대출을 팍팍 해주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 지금 어때? 거기에 올해 서울과 수도권에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많아. 지금 집값이 하락하는 곳들의 특징도 좀 볼까? 여러 가지 원인이 뭐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집값하고 전세 가격의 갭 차이가 커. 즉 전세가 하락이 심한 곳이 집값 하락의 폭도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집값이 쉽게 오를 수 있을까? 오히려 무주택자들한테 집을 사라고 대출을 싸게 해주는 것보다는 진짜로 집값 하락을 막고 싶었다면은 전세대출 금리를 아예 더 파격적으로 확 낮추는 그런 정책을 폈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해. 그러면 전세로 사람들이 다시 몰리고 그 전세가가 다시 오르고 그게 집값을 떠받치는 힘이 될 테니까. 그래도 싸게 대출해준다고 할 때 거래가 늘면 그게 바닥 아닌가요? 일시적으로 거래량은 늘 수가 있어. 그런데 그게 꼭 바닥 확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 나는 네가 조급한 이유를 알아. 바닥에 사고 싶은 거잖아. 발바닥에 사서 머리 꼭대기에 파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어. 작전주도 그렇게는 못해. 작전 세력도 결국은 정산해 보면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파는 뭐 그 정도 수준이야. 부동산 거래량 확인하고 가격 변동 보고 무릎에 산다는 생각으로 느긋하게 보면 아마 지금보다 더 잘 볼 수 있을걸? 영끌족이 왜 당했을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랬을까? 아니야. 영끌족 특징이 굉장히 똑똑해. 많이 배운 사람들이야. 젊은 사람들. 그런데 조급함을 못 이긴 거지. 결국 부동산도 뭐 심리전인데 조급하면 바로 지는 거야.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 이제 시작이야. 1년이란 시간 충분해. 그리고 느긋하게 봐. 그리고 이 정책이 1년 만에 끝난다는 그런 보장도 없어. 1년 더 연장할 수도 있고 예를 들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이것도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 파니까 1년 더 연장하잖아. 그럼 일단 거래량 관찰만 잘 하면 되는 건가요? 거래량의 핵심은 바로 다주택자야.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것보다 다주택자들이 움직이는 그 순간을 포착해야지. 이 그래프를 볼까? 이때 집을 산 사람들은 누굴까? 이 시기에 30, 40, 20 뭐 무주택자야. 그럼 꼭대기에 산 거지. 그런데 이때 또 집을 판 사람은 누굴까? 50, 60, 70 다주택자야. 꼭대기에 판 거지. 결국 핵심은 다주택자가 언제 움직이느냐야.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러 부동산에 몰려들거나 부모들이 자식들 아파트 사주러 몰려들 때 그때는 바닥일 확률이 좀 높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전혀 안 움직여. 그리고 신중해서 절대로 먼저 자기가 선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어. 항상 관찰을 하면서 누군가가
확인하고 지나간 자리를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지. 왜냐면 먼저 가다가 지뢰 밟고 터지면 나만 죽으니까 남들 앞세워서 지뢰가 없는 그런 발자국만 따라가. 다주택자들이 움직이면 그 뒤를 조용히 밟고 따라가는 게 좋은 방법일 수 있어. 그게 비교적 가장 안전한 길이야. 아,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고요. 아, 좀 속 시원하게 좀 알려줘요, 좀. 너 왜 형한테 짜증이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 알면 내가 복덕방 하겠냐, 지금? 너 나한테 왜 그래, 대체? 아, 그게 형이 제가 아는 부동산 중에 가장 잘생기고 키도 크고 또 착해서 그런 거죠. 부동산 중에는 형이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하, 요놈 봐라. 아주 그냥 뚫린 입이라고 그냥 맞는 말만 골라서 하네? 네가 사람 보는 눈은 참 정확한 것 같긴 해. 너도 그런 말 많이 듣지? 사람 잘 본다고.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줄게. 돈 있는 다주택자가 10% 수익률 먹겠다고 아파트를 살까?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내면서 이런 거 깎아준다는 거지 또 면제해준다는 것도 아니야. 지금 은행에 넣거나 다른 데 굴려도 그 정도 수익률은 많어. 수익형 부동산도 있고 뭐 최소한 그 사람들은 아파트를 사서 3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해야지만 뛰어들겠지. 지금 대략 정점 대비해서 30% 정도 금매를 기준으로 하면 또 내렸다고 보자. 그럼 지금 산다는 이야기는 2, 3년 안에 다시 정점일 때 가격이 온다는 확신이 들어야 사겠지? 네가 다주택자라면 어떨 것 같아? 지금 살까? 아니면 여기서 1, 20%더 하락한 다음에 살까? 뭐 나도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 당장 다음 달부터 사람들이 서로 집 사겠다고 몰려들 수도 있지. 그건 나도 몰라. 아니면 1년 내내 아파트 가격이 지금보다 더 내릴 수도 있고. 이제 그만 물어보고 집에 가. 아우 힘들다. 그리고 쓸데없는 거 물어볼 거면 이제 오지 마. 가. 알았어요, 형 갈게요. 아유, 가. 뭐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맨날 투덜대기만 하고. 아, 그리고 우리 아빠가 아파트 판다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고객님, 차는 뭘로 드릴까요? 아버님 아파트가 45평이라고 하셨던가? 50평인가? 실제 있던 얘기를 조금 각색해 봤습니다. 저한테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한 가지 징크스가 좀 있습니다.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한 영상이나 아니면 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하니까 좀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제작하는 영상은 조회수가 이상하게 잘 안 나옵니다. 이번 영상도 왠지 조회수가 잘 안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